새 테마 글꼴 만들기.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할 글꼴은 주장하는 내용, 대상,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글꼴을 미리 설정해 놓으면 슬라이드 작업에서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테마 글꼴에서 글꼴을 미리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처음 열었을 때의 화면입니다. 지금 개체들이 두 개가 화면에 보이고요. 이 개체들 안에 텍스트의 글꼴을 보면은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이 글꼴은 바로 맑은 고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테마 글꼴이 맑은 고딕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글꼴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글꼴이라는 그룹에서 박는 것은 하나하나 박는 것이고 이 앞으로 쓰여지는 슬라이드에서의 테마 글꼴들을 한 번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탭에 적용이라는 그룹에 자세히 단추를 누르게 되면 글꼴, 그래서 오피스 테마로 해서 다양한 형태들이 주어집니다. 이곳에서 본인이 원하는 글꼴이 있으면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 나는 새롭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글꼴 사용자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글꼴 사용자 지정을 들어가는 방법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에 배경이라는 그룹에 보면은 글꼴이라고 있습니다. 같은 기능입니다. 오피스로 되어 있죠. 맑은 고딕 오피스 테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워포인트 열어서 텍스트를 쓰면은 맑은 고딕으로 써지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주면은 다른 글꼴로 바뀌겠죠. 쭉 보시면 이렇게 있고요. 마찬가지로 글꼴 사용자 지정이라는 것을 클릭해서 원하는 대로 사용자가 글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마스터 보기 닫기 닫아주고요. 디자인 탭에 적용이라는 그룹에 자세히 눌러서 글꼴 사용자 지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은 새 테마 글꼴 만들기라는 대화 상자가 열리고요. 여기에서는 영어 글꼴과 한글 글꼴을 여러분들이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목 본문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목은 조금 같은 글꼴이라도 두껍게 하고 본문은 조금 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 줄 수가 있고요. 아예 글꼴을 다른 걸 해버리면은 가독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꼴은 웬만하면 하나로 통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글꼴의 크기라든지 이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글꼴은 한 가지로 통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나눔 발음 고딕이라는 글꼴로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눔 발음 고딕으로 영어 글꼴의 제목 글꼴을 바꾸게 되면 보기 부분에서 어떠한 형태로 적용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문 부분도 바꿔보고요. 한글 글꼴의 제목과 본문도 다 나눔 발음 고딕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름을 꼭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글꼴이 많아졌을 때, 즉 테마 글꼴이 여러 개를 만들었을 때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더 원 플러스라고 이름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자, 그러면은 개체들의 글꼴이 나눔 발음 고딕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꼴이 정말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을 눌렀을 때 사용자 지정 항목이 앞에서는 없었었는데 만들고 나면은 이 항목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 테마 글꼴의 이름이 더 원 플러스고 제목이 나눔 발음 고딕, 그 다음에 본문이 나눔 발음 고딕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체틀의 텍스트를 쓰면은 나눔 발음 고딕으로 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실 게 홈 탭에 들어가서 글꼴이라는 그룹에 글꼴을 보시게 되면은
테마 글꼴 부분이 처음에 열었을 때, 파워포인트를 처음 열었을 때는 맑은 고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눔 발음 고딕으로 바뀌었죠. 이거의 구분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하나이기 때문에 구분하기 좀 어렵죠. 그런데 이 맨 위에 있는 거는 영어 글꼴의 제목, 그 다음은 영어 글꼴의 본문, 아래쪽은 한글 글꼴의 제목, 그 다음에 그 아래쪽, 맨 아래쪽에는 한글 글꼴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변형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꼴을 내가 어떤 주장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또 대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맞게 변경해서 쓰시면 훨씬 더 내용을 그 내용스럽게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마 글꼴을 세팅하게 되면은 삽입에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쓸 때도 마찬가지로 테마 글꼴이 적용이 됩니다. 입력하시면은 맑은 고딕이 아닌 나눔 발음 고딕으로 써진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나눔 발음 고딕으로 써진 텍스트 상자의 글꼴을 내가 임의로 다른 글꼴로 바꾸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른 글꼴로 바꾸게 되면은 테마 글꼴을 변형해도 개체 틀에 있는 글꼴들은 바뀌지만 텍스트 상자로 쓴 글꼴들을 임의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그걸 조금 참고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테마 글꼴을 세팅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